네, 반갑습니다. 제 세 번째 세션 장애인 분야 좌장을 맡게 된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공헌기관 이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거라 조금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3세션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공헌기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연대, 전라북도 지체장애인연합회,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전북장애인 인권연대가 함께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공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서 만든 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주제는 장애인 당사자단체,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부모들의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근데 정작 장애인들이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에서 과연 탈시설과 관련된 고민이 있었는가, 그리고 장애인을 이웃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맞이해야 되는 지역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에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고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이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연대 강현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숨구구지원센터 서하평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이룸 이나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관련 네 분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종합토론 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종합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은 앞에 준비된 모니터를 참고하시면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지금 이게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으로는 발표자와 수어 통역, 자막 화면이 동시에 송출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들을 댓글로 담아주시면 저희가 댓글 인증 이벤트 통해서 시원한 모바일 음료도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님께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 이행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를 봐야 될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의 정희경 교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은데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지역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중심으로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경험상,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1년 전에 연구했던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전라북도에 약간 시사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걸 논의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발표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지역 이행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고, 이미 로드맵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약간 복습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먼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서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장애인의 거주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전국에서 지금 이 로드맵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종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는 먼저 세운 도시의 종합계획들이 자꾸 이렇게 많은 부분 이렇게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전국의 종합계획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애인 지역 이행 추진 원칙인데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지역 이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약간 사용하진 않았던 거는 제가 이제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오래 했고 또 자립생활 초창기에 한국으로 들여왔을 때의 초창기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막 선호하는 단어는 아니었는데 마침 일본에서는 지역 이행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이곳에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추진 원칙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1년까지 예산으로는 한 740명의 탈시설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예정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41년에 얼마만큼 지원될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요.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타 시도 장애인 지역 이행 종합 계획을 한번 볼게요. 서울시는 3차에 걸쳐서 세워져 있고요. 대구시 2차, 광주시 2차, 경기도 1차, 인천, 부산, 울산 이렇게 다 1차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도 1차를 세웠고요. 전주시가 조금 이르게 1차를 세웠는데 2차를 세웠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는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역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종합계획은 약간 조금 우리나라 거는 조금 이렇게 잠시 접어두고요. 일본의 거주시설에 니시코마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거주시설의 지역 이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시설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니들이 당시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이 니시코마구도 71년에 500명의 거주 시설로 입소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이 지난 때부터 시설의 노후화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자들의 재건축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토위원회가 출범이 되어서 재건축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활발하게 초창기에는 진행을 하다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특히 500명의 거주시설이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흐지부지 되다가 2000년에 들어서 다시 회의를 시작했는데 거기 회의 결과에서는 재건축이 아닌 탈시설, 지역 이행으로 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일단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탈시설, 지역 이행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정책은 많이 이 당시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붐이 일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시설장이나 시설 직원들이 탈시설이나 지역 이행에 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부모들을 설득을 시켰고 결국 부모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지역 이행으로 방향을 확 튼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례들이 많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는 뭐 지역 이행을 하겠다라고 뭐 기본 선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들이 잘하고 있는 기억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선진적인 지역이었거든요. 어떤 선진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니시코마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니시코마구가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이 제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목록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거를 중심으로 봤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는 자기 결정을 위한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탈시설의 의지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탈시설의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수조사는 수시로 사전에 의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갑자기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발달 장애인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자기 결정에 의한 조사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예, 그런데 이 니시코마고는 주기적으로 탈시설 의지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립생활 훈련 및 체험을 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거주 시설에서도 체험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준비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꼭 시설 내에 있는 체험홈을 사용해서 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니시코마고는 그렇지는 않고 물론 내부에서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전적으로는 체험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에 성공한 선배 장애인과의 교류를 굉장히 자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탈시설에 성공한 그 선배의 집에 가서 교류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든 시체장애인이든 부모든 그분들이 탈시설에 관한 지역생활에 관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고 불안감을 불안하지 않게끔 확인을 눈으로 한 다음에 본인들이 탈시설을 지역 이행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이 칠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많은 것 중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랬던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니시코마구의 노력이 있었는데 여기는 시설 직원들의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 탈시설 결정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해소시키는 데 노력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선배 장애인들과의 어떤 그 교류나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히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했던 그리고 탈시설했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저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 사실은 탈시설은 광주도 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체는 누구냐면 외부에 있는 시설이 아닌 누구냐면은 자립생활센터나 종합지원센터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니시코마고는 본인들이 이 탈시설 설계 과정과 실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한다면 종합계획을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탈시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이 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가노현이라고 한 우리로 하면은 나가노니까 전라 남북도 정도는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로 하면 도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탈시설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개방직으로 해서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생활을 나가는 탈시설 지역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증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별 지원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의 특별 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거주 시설에서
그 지역 이행을 반대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발달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의료적 해가 필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립 지원 주택을 할 때 그것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중증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을 받아들였을 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위탁 기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행을 한 탈시설을 한 장애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다양한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환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한 군데다만 세워요. 도청이나 도청이 있는 도 소재지가 있는 곳에 세우는데 나가노현은 10개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전라북도라고 한다면 전주시라고 한다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건들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시설, 거주 시설을 장애인들이 지역 이용을 하면 그 거주 시설이 많이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주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관한 얘기를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는 노력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꾸준히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가지고 비어 있는 공간에서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립생활을 하려고 할 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립생활 체험 사업과 단기 입소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공간이 굉장히 500명 규모가 굉장히 큰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일부 비어 있는 공간들을 단기 입소 사업이나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니시코마고를 나가서 지역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힘든데 이 사람들의 직원들이 집을 방문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허락해 줬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거주시설은 만약에 장애인 직원 한 명당 장애인이 몇 명 있어야 되고 그거를 딱 정해놨는데 그거를 약간 틀을 약간 벗어나서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바로 해고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나가는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또 가장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자립생활론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자립생활 하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재입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그래서 단 1년 이내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요. 성과가 10년 만에 아주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441명이 2003년에 있었는데 344명의 지역 이용을 성공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아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밖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거주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준비기, 전환기, 정착기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합계획 안에 그 부분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시사점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거주시설에 있는 직원이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안하거든요. 확신이 안 쓰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일본에서처럼 선배들과의 꾸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는데, 이때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이행을 위한 수시의 질적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탈시설 계획을 짤 때, 또 아니면 평가 모니터링 할 때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질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지금 현재 어떤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이런저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부모와 당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역 이행에 대한 거주시설들이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철학과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거주시설의 직원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반대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좀 다른 것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물론 공부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패러다임에, 우리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그곳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들 테니까 이 철학과 가치를 반드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철학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과 지원 도구 개발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해결 중심이나 그다음에 PCP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시설 내에서 좀 연구회를 많이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탈시설들이 다른 지역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국가 지방 단체,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종합계획 안에도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반복이어서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시설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 여기 전라북도 도가 탈시설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담당자를 배치할 때도 이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의 여부를 좌우한다. 제가 지금 전국 거를 지난주에 전체를 다 봤어요. 근데 이렇게 성공한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직원이 누가 투입이 됐고 어떤 직원이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 자립생활 지역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 이름 되면 조금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구나, 이런 부분에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혹시 탈시설 전문가를 영입한다면 반드시 인물을 잘 좀 섭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담 전담 업무를 반드시 하는 담당 업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뭐가 부족해라고 하면 전화해서 바로 부족한 거를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어디다 연락해야 돼요, 이런 것조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담 업무인데 우리나라가 이 상담 업무를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전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업무만 하는, 상담 업무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했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그 사람은 상담 업무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 상담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이행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설의 얘기를 하면 탈시설, 지역 이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지역 이행만 하다 보면 탈시설 아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비난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거를 조금 잘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역 이행의 철학과 가치의 주장이 거주시설 관련자에 대해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왜냐하면 거주시설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충분히 인권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립생활이 어떤 지상천국인 것처럼, 물론 지상천국이긴 하지만 그걸 너무 주장하다 보면 공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주장할 때는 공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주시설에 협력 없이는 이 성공적인 자립 이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질의응답에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희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그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이행, 타시설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지역 이행이라는 어떤 용어를 제시해 주는데요. 지역 이행의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좋은 시사점들, 이런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계속 한번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연대 강현석 대표님께서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통해 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범 사업을 작년 7월부터 전주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연대 강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이 장애인 복지를 하겠다고 센터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센터의 주된 이제 목적들 중에는 자립생활이 있었고 탈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탈시설에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작년에 또 전주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게 돼서 되게 기뻤고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보건복지부가 탈시설에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 7월에 전국에 있는 10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한 지역당 20명씩의 목표치를 두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6월 말이 되면 딱 1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인데요. 한 156명의 탈시설을 계획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명까지는 아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주의 현황을 좀 잠깐 보시면, 저희는 2022년에 작년이죠.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해서 한 분이 탈시설을 하셨고요. 오늘 또 2분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총 4명이 탈시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7월에서 8월 정도면 한 12명 정도가 더 추가돼서 올 말이면 한 20명 정도 탈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성과를 좀 보면요. 저희가 전주시에 있는 4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자립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자립 조사에 대한 강한 욕구들을 보이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저희 사업은 저희 전라북도 안에 있는 타 지역에서도 전주시로 탈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 대상이 되십니다. 그 중에 또 여러 시설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시려고 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한 30년 동안 시설에 사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비처럼 날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나이가 좀 지긋히 드신 분인데 자기 소원이 자기 집에서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소주에 삼겹살 이런 거 먹고 싶다. 시설에서는 음주나 이런 것이 요새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또는 서실을 좀 만들어서 책을 원 없이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극히 일상적인 것들인데 이분은 그 일상들을 되게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탈시설한 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발달장애인이신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원동기 면허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고나 이런 게 나면 큰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원동기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셨는데요. 결국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셨고요. 또 좀 더 희망을 키워서 이제 운전면허까지 응시를 해서 현재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욕창에 지금 2분 정도가 욕창이 좀 걸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담 인력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 거주시설 종사자 또는 거주인들이 이 자립생활 또는 탈시설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활동보조 서비스는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무려 지금 한 15년이 넘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 또는 거주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보호자의 이 반대가 되게 또 심하셨습니다. 보호자들의 성향을 보니까 혈족이 보호자라고 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사촌인 관계, 이복 형제, 조카 이런 분들이 되게 보호자로 지정이 돼 있고 이분들의 반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2021년도에 노드맵을 만들 때 그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 간 1:1 매칭을 통해서 자립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의무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는 운영 지침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시는 거주인 또는 종사자들에 대한 자립생활 교육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교육에는 사회 서비스라든지 의료 지원, 여가문화, 일자리 이런 정보들이 전달되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거주인 보호자들의 그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탈시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1회 정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보니까 또 가장 어려움이 주거 확보였습니다. 주거 확보. 특히 신체적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주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 탈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 LH로부터 지원받는 주거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는 매입인데 그 주택들이 많이 활용됩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원룸이죠, 원룸. 그런데 원룸은 되게 엘리베이터 없는 공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우리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 이 사업을 시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LH가 좀 협의를 통해서 일부 지역의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들을 탈시설 장애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할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평화동에서 매입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27호가 지금 있고요. 원래는 노인주택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걸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탈시설 장애인 주택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27명의 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산다는 이 집단화가 또 여러 가지 또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매입인데 일반적으로 다가구나 또는 원룸에 제 장애인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편의시설이 좀 준비되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매입인대 주택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원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LH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런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활동 지원 서비스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이 2분 지금 탈시설을 하셔서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활동 보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 자격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분류돼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65세 이전에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활동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우리들은 더 빨리 탈시설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활동 보조 서비스가 되게 필요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 시범 사업에는 중증 장애인한테 200시간의 별도의 활동 보조 시간을 주는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시간을 지금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고령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유황 서비스를 한 100시간 정도 받으셔서 300시간을 지금 받으셔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택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중도의 장애를 겪으셔서 신변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가 지금 사례가 있고요. 발달 장애인이 주로 이제 시설에서 많이 사시게 되는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활동 보조 시간이 지체 장애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사례도 보면 발달 장애인이 2분, 4분 중에 2분이 발달 장애인이신데, 한 분은 아예 시간이 안 나오셨고 한 분은 90시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일상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인 활보 시간을 늘려줬으면 참 고맙겠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므로 우리 지자체에서 활동 보조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일부 시간들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도 와상장애인, 호흡기 장애인에 한해서 24시간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장애 정도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24시간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24시간이 지원될 수 있고, 또 탈시설 장애인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 지역만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평화동에 27호에 매입 임대주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장애인분들이 앞으로 계속 입주해서 살아야 되는데, 벌써 지역 주민들이 이런 소식을 알고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땅값이 떨어지네, 우리 자식들이 그걸 배우네, 이러이런 이유로 지금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상태고, 시의원들이 지금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왜 이렇게 시설을 거기다 짓느냐,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립 전환은 장애인에게는 행복으로 가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잖아요. 그 행복을 위한 첫 걸음이 시설에 계시는 사람들한테는 탈시설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다라고요. 여러분 영화 빠삐용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무고하게 죄를 져가지고 계속 감옥을 살죠. 탈출을 계속 하는데, 탈출할 때마다 걸려서 그 형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허리가 휘고 머리가 하얗도록 늙은 나이까지 감옥에 사는데, 거기 한 분이 탈출을 성공하죠. 그 영화 제목이 빠삐용이고요. 그 빠삐용은 불란서로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나비와 영화에서 나오는 나비가 같은 나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그 단어가 저희들에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 영화의 태그라인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주인공은 살려는 의지와 죽을 장소밖에 없는 두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태그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하는 삶, 자유롭게 사는 삶,
그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책임지는 삶,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분이 탈시를 해서 살고 계세요. 그 중에는 두 분이 아주 장애가 심한 67세, 66세의 장애인, 남성 장애인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가끔 친구들도 이제 놀러 오고요. 곧 있으면 가족도 온다고 하고요. 곧 있으면 배우자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이런 말을 질문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여기 와서 하룻밤 자도 돼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집은 본인의 집이고 여기 안에 있는 가구들도 다 본인의 거예요. 시설 우리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제는 소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밥을 먹을 때 좀 깨끗하게 남들처럼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손이 좀 불편하고 언어 장애가 좀 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식사를 할 때 본인이 직접 한대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시설에서는 자립이라는 용어가 모든 장애인들한테는 목적이 돼요. 그래서 자립하라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알도 흘리고 국물도 흘리고 고춧가루도 옷에 묻고 물론 앞치마는 두르고 있지만 그런데 자기는 정말 남들처럼 깨끗한 그런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아주 극히 자연스럽고 생각하지 않는 일상인데 누구한테는 그게 커다란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탈시설 또는 자립전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모든 장애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 또 그것들이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현석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주시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아주 경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다음은 더숨 구구 지원센터 우리 서하평 과장님께서 시설 거주와 주거와 지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도순구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서화평입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PT자를 준비하진 않고 이번 발표는 원고를 따라 읽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시설 현장을 나눌 수 있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제도를 논하기보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시설 사회사업가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돕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시설이 어떤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시설은 감옥이라고 모든 장애인은 시설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설은 집이라고 어떤 장애인은 시설에서라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설은 어떤 곳일까? 시설 입주자는 어떤 존재일까? 시설을 어떤 것으로 보고 시설 입주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더순구구지원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시설은 주거시설과 지원기관의 결합체입니다. 주거와 지원의 결합, 이것이 시설의 정체성입니다. 주거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려고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 그래서 전담지원기관이 딸린 시설주택입니다.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시설 입주자는 시설기관과 계약하고 시설주택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시설은 그 사람의 집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 안 주거와 더 나아가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원기관은 시설주택의 입주자를 전담하여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고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1호에 나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적 정의와 개념도 이와 같습니다. 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 일상지원과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더순구구지원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입주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집으로 지원합니다. 입주자를 사람답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지원합니다. 시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시설 사회 사업 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더순구구지원센터의 주거시설, 각 입주자의 집. 더순구구지원센터의 주거시설은 옥구읍, 미룡동, 남삼동, 내흥동에 있습니다. 지원기관 주사무소 주소지 옥구읍에 있는 촉동빌라에는 13명이 삽니다. 지원기관 주사무소 주소지 박미룡동에는 11명이 삽니다. 미룡주공 1단지 LH에는 엄마와 아들 2명이, 그린빌 2단지 203동에는 3명, 미룡주공 3단지 303동에는 3명, 304동에는 1명, 317동에는 2명이 삽니다. 나온 3동에는 5명이 삽니다. 나온현대 아파트에는 3명, 세경 아파트에는 2명이 삽니다. 마지막으로 내흥동 내흥 LH 7단지에는 1명이 삽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주거시설 지도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입주자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따라 그 욕구와 역량에 맞게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지원주택, 독립주택, 개인주택, 케어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든 시설 입주자이므로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어디에 살든 개인별 지원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지원주택은 기존 시설주택으로 1층에는 지원기관이 딸려 있습니다. 2층에는 3개의 유니트 형태로 1인 1실이 9개, 2인 1실이 2개가 있습니다. 24시간 돌봄과 기본적인 일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주택은 시설이 마련하고 계약한 아파트입니다. 지원기관이 딸려있지 않고 순회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 안전, 의료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개인이 마련하고 계약한 아파트입니다. 집을 알아보는 일부터 계약, 이사까지 당사자의 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도왔습니다. 원룸을 1년 계약하기도 하고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같은 주거제도를 활용합니다. 순회 지원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표 1에 보면 각각의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어주택은 2000년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24시간 돌봄과 집중 지원이 필요한 세 분을 시설 밖 아파트에서 주거 지원했습니다. 기존 입주자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사업가 3명과 시범 사업을 통해 저녁 돌보 근무자 1명과 야간 돌보 근무자 1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현재는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과 예산을 추가하는 만큼 분산 주거, 단독 주거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거 공간의 위치, 규모, 형태가 어떠하든 그곳에 사는 입주자가 그곳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지원합니다. 집주인 노릇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부모 형제가 집에 오갑니다. 아들 집에 필요한 가전, 가구 살 때 함께합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을 시설 입주자 집에서 합니다. 혼자 사는 아들 생각하며 필요한 음식, 김치 챙겨주십니다. 어머님 오시며 집구석 구석을 청소하시고 살림 요령을 알려주십니다. 당연히 사랑의 잔소리는 함께요. 멀리 군산에 사는 아들 집 오시는 김에 군산 여행도 합니다. 가족들과 이런저런 구실로 집에 오갈 수 있도록 주선하고 거듭니다. 가족들만 오갈까요? 아니요. 학교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태권도장 사범님은 집 앞으로 태우러 옵니다. 공방 선생님에게 이사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고 이사 후에는 집들이 했습니다. 손님 오신다고 하니 집 청소했고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공방 선생님은 잘 풀리라고 화장지를 사들고 오셨습니다. 집주인이 앞장서서 집 설명하고 자랑도 했습니다. 준비한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다락방에 함께하는 권사님, 집사님, 부장선생님, 교회학교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기도 합니다. 신방 예배 드리고 집 문 앞에 교회 명패도 합니다. 집별로 돌아가는 소모임이나 구역 예배 때 집주인으로 시설 입주자의 집에서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때로는 마음 맞는 집사님, 권사님 초대하고 다가 먹고 식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오갔을까요? 더순구구지원센터의 기관 손님이 아니라 입주자의 둘레사람으로 직접 그 집에 오갔습니다. 세 번째, 더순구구지원센터는 지원기관, 독립생활. 시설은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도록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입주자의 삶은 개별적 존재로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생활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독립생활은 따로 하는 생활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돕든 개인의 삶이게 지원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선입니다. 정병선. 서해 다니고 한글학교도 다니고 선생님 알려줘 일일이 그지 많이 쓰라고 잘 쓰라고 일 알려줘요. 그래서 저 건너뛰기 적어요. 우연찮게 정병선 선생님께서 저희 학원에 방문하셔서 1년 지금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독립하셔서 계신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음식을 해서 저희 아들한테 택배로 보내면서 이제 정 선생님 것도 조금 이렇게 생기는데 마음으로는 사실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정병선 씨와 배경란 선생님 사이의 관계와 소통이 좀 더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지길 바랬습니다. 서해학원에서는 족자 만들기를 부실로 정병선 씨와 배경란 선생님이 서로 의논할 수 있도록 조선했고, 명절, 생일, 스승의 날 같은 이런 특별한 날을 부실로 밖에서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하고 지원했습니다. 김현주입니다. 304동 이사 갔어요. jul산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신방 오셔서 마음 주셨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김현주 씨가 주사랑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김현주 씨가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방을 부탁드렸습니다. 김현주 씨가 신방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정근호 씨의 취미생활을 지원했습니다. 드라마원과 배드민턴 레슨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학원생 회원 노릇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아침에는 배드민턴을 다니고 있고 오후에는 드럼을 다니고 있습니다. 드럼 학원을 가가지고 레슨을 하고 어려울 때만 오셔가지고 틀린 부분이나 이런 거 봐주시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레슨 시간이 되면 코치님하고 잘 레슨을 받고 레슨이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같이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치다가 버스 타고 잘 치고. 방금 본 영상에서는 케어주택이라는 한 집에 살더라도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정병선 아저씨는 수서학원에서, 김현주 씨는 주사랑 교회에서, 정건우 씨는 나라 드럼학원과 배드민턴 클럽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지역사회 물리적 공간을 이용하기만 하면 끝일까요? 그 공간에서 어떤 관계로 사느냐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사회사업가들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평범한 관계, 보통의 삶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서해학원에서는 족자 작품 만들고 전시회 축하하고 생일, 명절, 스승의 날에 식사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사했다고 하니 서해학원 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아들 음식 보내는 김에 아저씨 반찬도 따로 챙기셨습니다. 신방을 구실로 김현준 씨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하게 주선했습니다. 정건우 씨가 취미 찾는 일부터 등록하고 회원으로 다니게 거들었습니다. 바로 그 관계와 소통을 살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시설은 입주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시설의 본질과 현상. 2016년 개인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시설 밖 주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의 본질과 현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설 밖에 살아야 당사자가 직접 밥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둘레사람이 집에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설 밖 주거만이 시설의 기능일까 대안일까 하는 질문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설은 이미 앞서 입주자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 시설 주택에 살든 시설 밖 주택에 살든 입주자, 당사자가 직접 밥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둘레사람이 집에 오가야 했습니다. 어디에 살든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렇게 도와야 했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은 지역사회일까요? 아닐까요?
시설주택도 지역사회 주택 가운데 하나이고 시설 입주자도 지역 주민 한 사람입니다. 이미 시설은 지역사회에 있고 이미 입주자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지역사회 통합의 실제는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면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지역사회의 이웃관계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분리와 소외 그리고 고립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시설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통합 또한 어떻게 돕는가에 딸린 문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는 주거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시설에 살아도 탈시설에도 적절한 주거와 지원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사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살아도 탈시설에도 자기 삶을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길 바랍니다. 적어도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성구구 지원센터 서하평과장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설이 이렇다고 하는 아마 의구심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새로운 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선, 새로운 어떤 접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끝으로 마지막인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룸의 이나리 대표님께서 K 복지형 탈시설안은 이미 시작되었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룸 이나리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현장에 있는 저희 친구들하고 청중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이번 연도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짜 무겁고도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는 사실 장애인이나 대상자나 이용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 또는 형님 또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또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2021년 기준 1,535개로 총 28,565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인 시설 입소자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정신병원 장기 입원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영유아 시설에 보내진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지고 노인이 되어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시설사회 속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격리 수용된 장애인은 개인 소지품을 가지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를 제약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퇴소할 수 없고 수십 또는 수백 명을 집단 수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며 폭행과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저항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 나 나가고 싶다. 나를 데리고 나가라. 넌 한 거주 장애인의 외침으로 시작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 시설 폐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서울시 1차 탈시설 계획이 수립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자립주택 제공, 돌봄 인력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지자체 간 편차가 크고 지역 간 연계가 어려워 지자체의 노력에 발맞춘 중앙정부의 강화된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이어 2022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법률 제정과 정부 대책 발표에 맞춰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등 신규 시스템들의 도입과 함께 단계적인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추진을 위해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설정된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방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기 그룹홈을 제외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만 4,98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 욕구 및 필요 서비스 관련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의사표현 가능한 대상자의 33.5%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였습니다. 2022년 10개 지자체 거주시설 69개, 시설장애인 1,050명의 자립 의사를 조사한 결과 자립 희망자 중 45명의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자립이 완료되었고, 자립 완료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사회 생활에서 당사자의 선택권, 사생활, 외부활동 등의 85%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자립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지역사회 삶의 질에 대하여 32명이 만족하고 있었고, 당사자의 선택권, 사생활, 외부활동 등의 35명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거주시설 생활과 비교하여 현재 자립생활의 만족스러운 부분에서는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자유로운 일상순이었습니다. 다음은 탈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더숨 구구지원센터가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탈시설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였고 10개 지자체에서 2023년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며 탈시설을 위한 움직임에 전라북도도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및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 배경으로 장애인복지법,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탈시설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는 포함하지 않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탈시설을 정의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수는 265만 2,860명이며 그중 발달장애인은 26만 3,311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는 전국 발달장애인 수의 5.3%의 비율인 1만 3,883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1%에서 5.3%로 오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선상에서 낮 활동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경우 2023년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 내 35개소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6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복지, 문화, 교육 등을 아우른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추가 지원 시간을 포함하면 최대 월 187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1명에서 3명이 제공인력 1명과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타 서비스에 비해 개개인의 욕구 반영 및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는 차별성과 평일 기준 최대 9시간의 서비스 제공은 실제로 보호자들의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최초로 진안군에서 2023년도부터 도입된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사업을 전액 군비로 사업 편성하였고 이어서 익산시에서 시범사업 선정으로 사업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도입으로 최대 연속 7일 갑작스러운 상황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진안군의 경우 전액 군비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은 사회체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행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달장애인 1과 3 심태조사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 중 가정의 어려움 항목에서 호소된 자녀의 노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즉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고령화로 느끼는 압박감과 향후 보호자가 없을 상황에 놓일 자녀의 돌봄에 대한 심적 부담에 대한 지원과 함께 탈시설을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보호 패러다임과 부양 의무에 대한 부담감, 자립생활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불신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탈시설을 꺼리는 또 한 가지의 중대한 이유는 시설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주거와 활동보조 등의 모든 역할과 책임의 전가로 인해 다른 자녀로의 부담까지 더해져 장애인 자녀를 시설로 보내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에서 본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부재와 최신 복지 정보 전달 체계의 미흡 등은 도리어 돌봄의 사각지대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몰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일찍이 탈시설 자립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특히 대표적 복지국가 스웨덴은 1960년대 초부터 장애인 시설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장애인 서비스법인 LSS법을 도입하였고 2000년 모든 시설을 폐지하고 40여 년의 시간에 걸쳐 탈시설 사회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발전이 탈시설 지원 서비스로 기능하였으나 96년 커뮤니티 케어에도 불구하고 18년 장기 돌봄 서비스 이용 성인 발달장애인 13.1만 명 중 2.4만 명이 거주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일본의 탈시설 정책 시작은 2010년대로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으나 12년 장애자립지원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지역생활 이행 지원을 도입시키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가노 현립 사회복지공사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는 이시코마는 구 자립추진홈인 아카시아홈을 오픈하며 지역여행 상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시설 입소 지원, 단기 입소, 생활개요, 생활훈련, 고용 계속 지원, 고용 전환 지원, 특정 또는 일반 상담 지원, 자립생활 지원 등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본만의 탈시설 체계를 구축시켰습니다. 타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 몇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수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규모 그룹홈이나 단기 입소 등 탈시설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돌파구 마련과 정책과 지자체,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은 물론 지역민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각 나라의 정책과 문화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진행될 장애인 개인 예산제, 급여 유연화 모델과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 모의 적용을 통해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현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수령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탈시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선택권 안에서 다양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하여 더욱더 많은 정보와 인력들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탈시설의 기본적인 역할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필드 내 제공 인력의 역량과 수급의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탈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온전히 서 있게 될
장애인 당사자의 24시간은 매 순간이 스스로의 역량과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할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때 낮과 밤, 안팎으로 상황과 이용하는 서비스별로 각자 다른 활동 보조인, 제공 인력,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잠시의 근무를 위한 고용과 저가의 임금, 교육 등의 미흡 등 제대로 된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정작 함께할 인력들의 전문성과 인력 수급의 문제가 분명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의 고유한 환경을 고려한 정책과 서비스의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복지카드의 교통 기능이 추가됨을 알리며 장애인의 교통 편의에 이슈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교통카드의 기능은 지하철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지지체계 내에서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능과 장애 당사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환경, 당사자의 내적 자원, 비공식적 체계 등의 빈틈없는 인프라 구성을 위한 끊임없는 수기를 통해 풀어나가고 구축해야 할 점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진정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구와 정책, 민관 협력,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소리에 귀 기울인 클라이언트 지향적 시스템이 아닌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은 클라이언트 배제 중심의 시스템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여도 정작 그 누구도 혜택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분명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출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 중복 사업으로 명시하여 수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24시간 체제의 빈틈을 양산하게 됩니다. 촘촘하지 않은 지원 체계는 결국 탈시설의 실패와 시설로의 회귀 또는 가족으로의 책임의 전가와 비극적인 사례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환경, 문화, 방향성을 고려한 전체적인 다부처 간의 연계 협력과 실제적인 정책과 시스템의 출현이 필요할 것이고 중시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자원과 환경에 맞는 체감형 시스템 등 복지 서비스의 실제적인 정보 수급과 사회에 출현되어 있는 서비스들의 통합과 연계, 절대로 낭비되지 않을 1분 단위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도 완벽한 탈시설을 성공하는 사람도 성과도 미비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끊임없는 목소리는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선진지의 정책 도입과 안전하게 준비되지 않은 제도 안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탈시설화는 분명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결코 이 기회를 또 다른 시설의 형태를 양산하거나 실패로 인한 원가족 또는 시설로 회귀하지 않고 탈시설의 본질에 입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이 이미 시작된 K복지연 탈시설화를 완성하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나리 대표님께서 전라북도와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 이제 탈시설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막아쳐 가야 될 시간입니다. 혹시 현장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손을 번쩍 들으셨는데요. 네.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발표자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인권지킴이단 3기이기도 하고 인권 강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순환인데요. 우리 저기 서화평 과장님 너무너무나 멋지세요. 제가 추구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진짜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인권 교육을 많은 이제 전라북도 유관기관이나 시설이나 여러 군데에 나가서 강의를 했을 때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요 자기 소리를 잘 내지를 못해요. 못하는데 지역사회 도시명 시설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앞으로 쭉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응원합니다. 최고예요. 제가 재능 기부도 해드리고 싶어요. 찾아가서 인권교육.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저희가 또 다음 그 세션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다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신 교수님과 어떤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 중에 간단하게 한 1분씩 정도만 마무리 발언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여 년간 이제 현장에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탈시설은 참 잘 돼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혹시 탈시설을 하다가 시설에 나와서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례들을 실패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사용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좋은 경험을 하고 왔네라고 시설에서 좀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다시 또 그거를 또 경험 삼아 다시 지역 이행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생각의 전환을 좀 하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너무 계획에 따른 실적 위주의 탈실의 정책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 발언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탈시설이 옳냐 나쁘냐 이런 이념적인 대립은 이제 더 이상 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 생산적인 대립 논쟁이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누구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결정하는 권한을 주고 또 장애인다운 삶이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일상을 누구나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설에는 입주 전화가 끊임없이 옵니다. 바로 주거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적절한 주거와 지원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설들이 그 일을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감당해왔고 이제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그 주거와 지원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사자분들이 주거와 지원을 보장받으면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강현석 대표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탈시설이 옳고 그르다라는 의견보다는 이미 저희는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권적이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우리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65세 장애 활동 지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탈시설 관련해서 또 다른 고립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과 시설이 함께 협력해서 끝까지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서 인권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공헌기관의 모토가 모두가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연대입니다. 저는 그 우리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우리 사람은 모두가 존엄하다 생각하거든요. 존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함께 살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장애인 당사자와 그 시설 그리고 단체들이 연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존엄하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치고 다음 세션으로 노인 분야가
그 2시 4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계속 머물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